한반도 기출문제 2015년 2회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자기 인덕턴스 1헨리, 단위가 헨리입니다. 인덕턴스가 되겠고요. 전류의 변화율, 단위를 보시면 암페어 퍼 세커, 즉 세커는 초입니다. 초당 전류의 변화율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보시면 시간 t에 대한 전류 i의 변화율이라 보시면 돼요. 그때 갈로 뭐가 발생할 때의 값이다. 그러면 인덕턴스 L과 그 다음에 지금 전류의 변화율 1A라는 조건을 적용시켰을 때 우리가 배웠는 공식은 이 공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유도 법칙에서 기전력 E는 N dt분의 d파이, L dt분의 di에서 인덕턴스가 있고 시간 t가 있고 전류 i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적용을 시킵니다. 인덕턴스 L 값이 1, 시간 t에 대한 전류의 변화율이 1이라 했으니까 1 곱하기 1 해서 1V가 되겠죠. 즉 1V의 기전력이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단면적이 Am제곱, 자로의 길이가 Lm, 투자율이 μ, 권수가 N회인 환상철심의 자체 인덕턴스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1번 공식 하시면 되겠죠.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ohm의 저항에 2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무엇인가? 단위를 보시면 모두 와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저항값을 줬고 그리고 인가 전압을 줬고 그리고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다음의 식을 적용을 시킵니다. 저항이 4ohm, 전압이 200V. R분의 V제곱이기 때문에 전압의 제곱을 부착을 하시면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 1000W가 나오는데 여기서 와트, 그 다음에 킬로와트 두 개 중에서 적용을 시키시면 10kW. 그래서 4번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ohm의 저항과 8ohm의 용량성 리액턴스가 병렬 회로가 있다. 그리고 이 병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보통 병렬 회로는 어드미턴스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상에서는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했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의 역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60과 8ohm을 역수 형태인 R분의 1, XC분의 1, 그리고 시력값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 전체 제곱 플러스 XC분의 1 전체 제곱 분의 1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4.8V가 나오겠습니다. R 값이 6, XC 값이 8, 그리고 이 어드미턴스를 임피던스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역수 취급을 하시면 답은 4.8ohm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부하의 Z 델타일 때 등가 변환한 Y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문제상에서 Y 부하의 임피던스를 했기 때문에 Y 부하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3분의 1로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반대로 Z 부하일 때는 Z 델타 부하일 때는 그 값이 Y에 비해서 3배만큼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1로 감소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무엇인가? 전동기라고 하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시키시면 되고요. 발전기라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일렉볼트는 몇 줄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일렉볼트라는 것은 한 개의 전자가 1볼트의 전이차에 의해 받는 에너지입니다. 한 개의 전자가 1볼트의 전이차에 의해 받는 에너지이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한 개의 전자 크기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되겠고요. 1볼트의 전이차를 했으니까 1볼트 두 개를 곱하시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한 왕복도체에 흐르는 자, 왕복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작용력은 무엇인가? 왕복도체의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이 다릅니다. 전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즉,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흡입력이 발생되고요.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왕복도체의 경우에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50옴, R이 50옴인 전구에 100루트2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했습니다. 이때 순시 전류는 무엇인가? 순시라는 것은 시간 t의 변화에서 그 값이 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값을 말하겠습니다. 즉 이것처럼 순시값 형태의 값을 주었을 때 우리는 순시 전류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 이때 순시라는 것은 그 형태가 최대값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최대값 형태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공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저항은 50옴, 그 다음에 저항은 50, 전압은 100루트2 사인 오메가 t. 그러면 순시값을 물었기 때문에 순시값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만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50분의 100 하시면 2루트2 사인 오메가 t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다. 1m 거리에 놓았다. 그 작용하는 힘이 6.33 곱하기 10의 4승 뉴턴이 되는 자극의 세기의 단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공식을 보시면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조건에 공기나 진공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힘 F가 6.33 곱하기 10의 4승, 그리고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거리가 1m, 그 다음에 두 자극이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m제곱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날려버리고 남는 거 1제곱은 m제곱. 자, 그러면 제곱 날려버리고 남는 거 m은 1웨바 하시면 되겠네요.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파 교류전압을 표시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단 세타는 회전각이며 오메가는 각속도이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인 이 부분 원래 오메가 t가 될 자리고요. 다시 쓰면 2파이 f t가 돼야 되는데 주파수 f가 빠져 있습니다.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자장의 세기가 20A/m, 자장의 세기 H가 되고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웨바 M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극을 놓으면 작용하는 힘 F는 무엇인가? 힘과
자장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F는 MH가 되고 M 값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장의 세기가 20,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0.16N이 나오겠습니다. 16번 문제요. 저항이 8옴, 인덕턴스 L 값이 19.1mH, 직렬회로라고 있고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직렬회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5A 자체가 전전류랑 같게 되겠습니다. 자, 인덕턴스 L에 걸리는 단자전압은, L에 걸리는 단자전압은 무엇이 되겠는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물어보는 게 전전압이 걸리고 여기에 저항 성분의 전압과 그 다음에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이 존재하겠죠. R과 XL이 되겠습니다. XL은 다시 쓰면 2파이 FL이 돼요. 즉 전류는 I는 5A라고 주었기 때문에 VL 값은 어떻게? 일정한 전류에다가 XL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XL은 2파이 FL이라 했기 때문에 전류 5A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주파수는 60Hz, 그 다음 인덕턴스 L 값이 19.1 곱하기 밀이기 때문에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약 36V가 나오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무효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의 기본식을 적어놨습니다.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를 하시고요. 틀린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1번을 보시면 P는 VI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유효전력에 해당됩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요.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두 금속을 접속한 상태에서 전류를 흘리면 줄열 이외에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펠티어 효과가 되겠습니다. 펠티어 효과. 이거와 반대가 되는 현상이 제어백 효과가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하고 그 접합점에 서로 다른 온도 차를 가했을 때 열기전력이 발생된다. 즉 펠티어 효과와 제어백 효과는 항상 서로 반대되는 현상으로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효과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시료값이 5A, 주파수가 F, 위상이 60도입니다. 여기 위상이 60도니까 앞선다 뒤진다는 말이 없죠. 그럼 보통 앞전은 플러스 60도가 돼요. 전류의 순식값, 여기서 전류의 순식값 형태로 물었기 때문에 1, 2, 3, 4번 형태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옳게 표시한 것은, 먼저 최대값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최대값은 시료값 곱하기 루트 2가 되고, 즉 5 곱하기 루트 2, 파형은 사인파, 그 다음에 주파수가 F라고 했기 때문에 2파이 FT, 즉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최대값은 시료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t 값은 2파이 ft가 됩니다. 여기서 오메가 t 값이 세타가 되는데 이 값에다가 위상이 60도였기 때문에 플러스 60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라디안법으로 표현했을 때 약 180도가 돼요. 그래서 60도 하시면
368 해서 2번 하시면 되겠죠. 최대값은 5루트2, 파형은 사인파, 오메가 t 자리에 2파이 ft 플러스 60도. 얘가 60도가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요. 직류전동기에서 규약효율, 자, 조건에서 전동기라고 했습니다. 전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입력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3번 하시면 돼요. 자, 보통 효율 값은 입력분의 출력으로 계산됩니다. 자, 이때 전기 에너지를 입력으로 번 전동기 형태 같은 경우는 이 출력 값을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발전기, 즉 전기 에너지를 출력으로 본 발전기 형태는 이 입력 값을 출력 플러스 손실 형태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전기, 그리고 3번 형태는 전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죠. 23번을 보겠습니다.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자, 수하 특성이란 말 나오죠. 수하 특성을 이용하여 정전류를 만드는 곳이나 아크 용접 등, 자, 아크 용접, 전기 용접입니다. 등에 사용되는 직류 발전기는 무엇인가? 용접용 발전기라면 차동 복권 발전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용접용 변압기라면 누설 변압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U가 구비해야 될 조건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먼저 절연 내력이 작고 산화하지 않을 것. 절연 내력은 커야겠죠. 비열이 작아서 냉각 효과가 클 것. 비열 또한 커야 되고, 절연 재료나 금속에 접촉할 때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변압기 U의 구비 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5번요.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반발 기동형입니다. 그 다음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 분산 기동형. 토크가 제일 작은 것은 쉐이딩 코일형.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번 되겠네요.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동기기 등의 층간 단락, 그리고 내부 고장 보호, 층간 단락, 내부 고장 보호 등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무엇인가? 차동 계전기 혹은 비율 차동 계전기라 보시면 돼요.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답은 1번 되겠고요. 28번요. 단상 전파 정류 회로.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평균값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식으로 1D는 0.92.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1D는 평균값, 즉 다이오드를 거쳐서 정류된 값이라 보시면 되고, 시록값, 이게 시록값입니다. 즉 전원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0.9 곱하기 시록값이 220 계산하시면 198V가 되겠습니다. 198V. 30번을 보도록 합니다. 회전자 입력이 10kW. 자, 이게 P2가 되겠죠. 슬립이 3%. 유도 전동기의 2차 동선은 무엇인가? 동선 PC2. 즉, PC2는 SP2가 되겠죠. 슬립은 3%, 0.03. 입력은
10kW, 단위가 와트이기 때문에 10kW는 환산을 해줍니다. 계산하시면 300W가 되겠습니다. 300W. 31번을 봅니다. 변압기 효율이 가장 좋을 때 최대 효율 조건입니다. 변압기 최대 효율 조건은 무부하선과 부하선, 다른 말로 고정선, 그 다음에 가변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무부하선의 대표값은 철손이 되고 부하선의 대표값은 동손이 되어서 답을 1, 2, 3, 4번 중에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32번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단절권의 특징은 고주파적으로 파형이 좋아지고 코일 단부가 짧게 되어 동량을 줄일 수 있고 파형이 좋아진다, 동량이 줄어든다, 동량이 줄어들 만큼 가격이 저렴해지고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 왜? 기전력 값은 권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례하기 때문에 동량이 적어지면 기전력도 소폭 감소하게 됩니다. 자, 단절권의 특징 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형이 좋아진다. 자, 동기발전기에서 파형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분포권이라는 게 있죠. 동기발전기 전기자 권선은 단절권과 분포권. 분포권은 최우선 과제가 파형 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35번이요.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은 직류전동기는 전압제어법, 그 다음에 계저제어법, 저항제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의 주파수제어법은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요. 36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은 기전력의 크기, 위상, 파형, 그 다음에 주파수, 상회전이 일치해야 됩니다.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시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고 위상이 다를 시 동기화 전류 혹은 유효 횡류라는 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형이 다를 때는 고주파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돼서 권선을 가열 소선시킬 우려가 있고요.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난조가 발생됩니다. 자, 하여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이요. 8극에 팍권이라고 했습니다. 팍권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의 병렬 회로수 A는 얼마인가? 팍권은 극수랑 관계없이 무조건 2로 하시면 돼요. 중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가 극수랑 같습니다. 해서 중권이란 말이 있으면 답은 8극이 되고요. 팍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렬 회로수는 2개입니다. 자, 39번.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 방법은 충격 전압 시험법, 유도 시험법, 가압 시험법이 있습니다. 단락 시험법은 절연 내력 시험 방법이 아닙니다. 41번이요.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이 돼야 하는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이 돼야 되는가? 안지름의 6배입니다. 금속관이나 가요전선관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돼야 한다. 44번이요. 1종 및 2종 접지공사에서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체를 따라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그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몇 미터 이상
즉 여기선 센치네요. 몇 센치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하는가? 보통 접지극은 1m 이상 이어시킵니다. 답은 100cm가 되겠네요. 45번이요. 금속관 공사에서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에 사용하는 재료는 무엇인가? 링 리듀서입니다. 링 리듀서.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에 사용되는 재료는 링 리듀서. 47번이요. 전선의 재료로서 구비해야 될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답은 3번입니다. 고유저항이 클 것, 요게 틀렸죠. 자, 전선의 구비 조건을 보시면 기계적인 강도가 크고 가효성이 풍부할 것, 도전율이 높을 것, 비중이 작을 것, 가벼워야겠죠. 내구성이 클 것, 튼튼해야 되고 시공 및 보수의 취급이 용이할 것, 가격이 저렴할 것 되겠습니다. 48번이요. 수변전 배전반에 설치된 고압 계기용 변성기에 2차 측 전로의 접지공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3종 접지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특고압 계기용 변성기일 때는 1종 접지공사를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50번이요.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해지는 곡하중에 대하여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2번이요. 전주, 외등 설치 시 백열 전등 및 형광 등의 조명기구를 전주에 부착하는 경우 부착점으로부터 돌출되는 수평거리는 몇 메다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보통 1m 이내로 하여야 됩니다. 전주 외등의 높이는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8m, 10m, 그 다음 12m, 3종류 있고 돌출 수평거리는 1m 이내, 중량은 부속 금구를 포함하여 100kg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간선에 접속하는, 자 53번이요.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전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전격전류의 합계의 몇 배에 견디는 전선을 선정하여야 하는가? 자, 전선의 허용 전류를 산정할 시 전동기 전격전류 합계가 50A를 초과했을 시 전격전류의 1.1패를 곱해주시고요. 50A 이하일 때는 전격전류의 1.25배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55A를 초과했기 때문에 1.1배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요. 전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답은 2개가 되는데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가 배선용 차단기가 되고요. 그 다음 3로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3로 스위치 하나, 3로 스위치 2개, 그 다음에 램프 하나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한가? 2개가 되겠습니다. 자, 60번을 보겠습니다. 화약고. 자, 화약고의 배선 공사 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고 인입구까지는 어떤 배선 공사에 의해 시설하여야 되는가? 화약고의 배선 공사는 전기 기계기구는 전폐형으로 시설을 하고 전폐형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케이블을
사용해서 지중선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답은 케이블 사용 지중선로 4번이 되겠습니다.